믿어지시나요? 1,000조 원 규모의 금광이 있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그 금을 캐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금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최첨단 소방차가 불타는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정작 건물 안으로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는 상황을. 호스는 있고 물도 가득한데 건물 현관문이 워낙 튼튼해서 물줄기가 전부 문 앞에서 튕겨 나옵니다. 소방관들은 밖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하죠. 이게 농담 같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지난 20년간 알츠하이머 치료 치매 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임상 실패율 99.6%, 100번 시도하면 99번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약사들이 무능해서, 연구비가 부족해서, 천만에요. 진실은 더 황당합니다. 치료제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약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단 하나, 그 약이 뇌까지 도착을 못한다는 겁니다. 혈관에 1억 원짜리 치료제를 주입하면 뇌 입구 보안 시스템에서 99.9%가 차단당해 그대로 폐기됩니다. 실제 치료가 필요한 뇌세포까지 도달하는 양은 고작 0.1%, 1000개 중에 하나만 통과하는 겁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돈벌이기죠. 바이오젠, 로슈, 릴리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건 좋은 약을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만든 약을 정작 써야 할 곳에 보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 1,000조 원 전쟁터에 최신 무기를 실은 보급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최전방까지 갈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완벽한 치료제들을 20년 동안 가로막았을까요? 그 정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뇌혈관 장벽, 영어로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이건 뇌를 지키기 위해 진화가 만들어낸 최강의 보안 시스템입니다. 혈관 세포들이 벽돌처럼 빈틈없이 결합해서 외부 물질의 침입을 원천 차단하죠. 평소에는 완벽한 수호자입니다. 뇌를 독소와 세균으로부터 지켜주거든요. 문제는 이 수호자가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독소도 막지만 우리가 수백만 원 들여 맞는 치료제도 똑같이 막아버려요. 얼마나 철저하냐고요? 병원에서 주사 맞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BBB 검문소를 통과하는 비율이 0.1%입니다. 999개는 압수당하고 단 한 개만 통과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여행 가방 1000개 중 999개를 몰수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어도 규칙에 안 맞으면 무조건 버려지죠. 그래서 임상 실패율이 99.6%였던 겁니다. 전쟁터인 뇌에 군대인 약을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아무리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도 적진까지 운반할 수단이 없으면 그냥 창고의 쇠덩어리일 뿐입니다. 생존을 위한 방어막이 치료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난공불락 요새를 뚫을 방법은 정말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은 두 가지 극단적 전략을 놓고 대결 중입니다. 과학계는 지금 완전히 다른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성벽을 부수거나 아니면 성문 열쇠를 훔치거나. 첫 번째 진영,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이끄는 파괴파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 명쾌해요. BBB가 막아? 그럼 뚫어버리면 되지. 두개골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구멍을 뚫고 컴퓨터 칩을 직접 박아 넣습니다. 뇌와 기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성벽을 아예 폭파시키는 겁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시신경이 망가졌어요? 칩이 직접 뇌에 영상 신호를 전송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시력을 넘어 독수리처럼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죠. 이건 치료를 넘어선 업그레이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치매 예방한다고 멀쩡한 머리에 드릴로 구멍 뚫을 수 있나요? 대중화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두 번째 진영, 침투파의 이중항체 셔틀 기술입니다. 트로이 목마 작전이죠. 치료제를 뇌가 좋아하는 영양분처럼 위장시킵니다. BBB가 이거 철분이네. 우리 뇌한테 필요한 거잖아 하고 문을 열어주면 그 순간 안에 숨어있던 치료제가 슬쩍 들어가는 겁니다.
수술 없이 주사 한 방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완벽한 위장술이 있어도 정작 들고 들어갈 무기가 형편없으면 소용없겠죠? 빈손으로 적진에 침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치매 시장이 무너진 건 침투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내 안에서 써먹을 제대로 된 치료제 자체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배달 시스템을 만들어도 배달할 상품이 없으면 그냥 빈 트럭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2024년부터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FDA가 공식 승인 도장을 찍은 진짜 무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바이오젠의 치료제에 이어 비만약 시장을 평정한 거인 일라이 릴리가 키순나를 들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두 황제의 본격적인 영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더 폭발적인 건 2025년 상반기에 터질 빅뱅이에요. 지금까진 병원에 가서 링거 맞듯이 치료받아야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죠. 그런데 피하 주사 방식이 승인되면 집에서 혼자 맞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 놓듯이 말이죠. 진정한 재택치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접근성이 확 높아지면 시장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바이오젠과 릴리, 두 거인이 시장 점유율 놓고 피 터지게 싸울수록 진짜 돈 버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이들에게 BBB 통과 기술을 빌려주는 셔틀 기업들입니다. 전쟁이 치열할수록 무기상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 셔틀 기술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무엇일까요? 로슈가 개발한 트론티네막. 이 기술의 성능은 압도적입니다. BBB를 뚫는 효율이 기존 방식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뇌는 잘 뚫는데 정작 약이 필요한 노인의 뇌는 못 뚫어요. 기존 트랜스페린 수용체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수용체 개수가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20대 때는 성문만한 입구였던 게 80대가 되면 쥐구멍만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치매 환자의 90%가 노인입니다. 그런데 노인 뇌에서는 효율이 뚝 떨어진다니. 이건 소방차가 고층 빌딩은 못 가고 단층집만 간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게다가 적혈구까지 건드려서 빈혈 부작용도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ABL 바이오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이 회사는 남들이 다 포기한 IGF-1R이라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개척했어요. 이 기술은 80대 할아버지 뇌에서도 문이 활짝 열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한 효율을 보장하죠. 빈혈 부작용도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세요? 프랑스 빅파마 사노피가 이 데이터 하나 보고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근에는 GSK가 무려 4조 원을 베팅했고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사노피가 개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많은 사람들이 악재라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자세히 보세요. 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사노피는 여전히 이 기술을 손에 쥐고 있어요. 오히려 GSK라는 또 다른 거인이 4조를 들고 추가로 진입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남들이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떨 때 진짜 선수들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침투 기술이 있어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리 정예 특수부대라도 적진 내부 지도 없이 침투하면 그건 자살 작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무작정 들어가면 헤매다 끝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속 어디에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얼마나 쌓였는지 정확히 알아야 치료제를 보낼 수 있어요. GPS 없이 택배 보내는 것과 같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가 이제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30대, 40대 초록이 치매 환자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아밀로이드는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 전부터 몰래 쌓인다는 겁니다. 요즘 깜빡거리네 라고 느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뇌는 벌써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보다 먼저 폭발하는 시장이 바로 진단 시장입니다. 전쟁 시작 전에 정찰이 먼저 필요한 것처럼요. 여기서 한국의 퓨처캠이 만든 알자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일라이 릴리가 독점하던 아미비드라는 진단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알자뷰는 가격이 절반입니다. 합성 시간도 훨씬 짧아서 병원에서 더 많은 환자를 빠르게 검사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정밀도입니다. 기존 제품은 아밀로이드 있다 없다 정도만 보여줬어요. 알자뷰는 얼마나 쌓였는지 수치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령화로 치매 의심 환자가 폭증하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야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가성비 좋은 퓨처캠입니다. 치료제 시장이 커질수록 그 앞에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진단 시장도 함께 성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투자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잠깐만요. 환호 속에 숨겨진 지뢰밭이 있습니다. ARIA. 이 네 글자가 바로 공포의 이름입니다. 뇌부종과 뇌출혈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죠. 억지로 뇌의 성문을 열다 보니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갑자기 강한 수압을 가하면 파열되는 것처럼요. 만약 임상 도중 대형 사고가 단 한 건만 터져도 바이오젠 주가는 그날로 반토막 납니다. 투자자들의 공포는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두 번째 함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질환 임상은 일반 신약보다 최소 2배 이상 오래 걸립니다. 2년, 3년 안에 수익 기대하는 단타 투자자라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건 최소 10년은 지켜봐야 하는 장기전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자금, 즉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흔들리지 않을 강철 멘탈이 없다면 시작조차 하지 마세요. 진짜 프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약서의 디테일을 읽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그걸 매집 기회로 활용하죠. 사노피가 개발 우선순위 조정했다고 난리 났을 때 GSK는 조용히 사조를 던지며 들어왔습니다. 공포에 떨며 파는 사람이 있으면 냉정하게 사모으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이슈는 전면에 진짜 돈의 흐름은 이면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AI로 신약 개발 속도를 혁명적으로 앞당겼습니다. GLP-은 비만 치료제로 인류는 처음으로 식욕이라는 본능을 통제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BBB를 뚫는 기술로 뇌라는 마지막 요새까지 정복했습니다. 이게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일들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완벽한 인간을 향해 가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하고 있어요. 아프지 않고 뚱뚱하지 않고 치매도 없는 상태. 여기까지 왔다면 인류의 욕망은 다음으로 어디를 향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완벽한 상태로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바로 항노화, 안티에이징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알토스랩에 수조원을 쏟아붓는 이유. 구글 창업자가 비밀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기술. 몸속의 늙은 세포만 골라서 제거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기술이 다음 전쟁터입니다. 오늘 본 투자 지도를 머릿속에 새기세요. 화물을 쥔 바이오젠과 릴리, 노인 뇌도 뚫는 ABL 바이오, 정밀 진단의 퓨처캔. 이건 단순한 종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인류가 완벽한 존재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들이에요. 헤드라인은 보이는 이야기지만 신호는 그 이면에서 움직입니다. 남들이 뉴스에 반응할 때 우리는 계약서와 숫자 속 신호를 읽습니다. 여기는 비하인드 시그널, 보이는 것이 아닌 움직이는 것을 읽는 곳입니다. 다음 신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